이번 주에 리플한테 좋은 소식이 3개나 터져버렸습니다. 그것도 전부 미국에서만 터진 상황인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보통 호재가 나오면 가격이 상승하죠. 근데 이번에 오히려 빠져버렸습니다. 좋은 소식이 하나도 아니고 3개나 쏟아졌는데 왜 XRP 가격은 가만히 있거나 오히려 내려갔을까요? 혹시 내가 들고 있는 리플 XRP가 지금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은 딱 이 질문 하나만 끝까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3가지 소식이 뭐였는지부터 짚어드려 보자면요. 이게 정리돼야 진짜 이야기가 보일 겁니다. 첫 번째 소식은 미국이 디지털 달러를 당분간 안 만들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CBDC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직접 찍어내고 누가 어디에 썼는지 추적까지 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돈입니다. 이 미국 의회가 이거를 2030년 말까지 만들지 못하게 막는 조항에 합의를 했다라는 거고,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이 조항이 코인 법안이 아니라 주택 관련된 법안에 끼어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친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근데 이게 왜 리플이랑 상관이 있을까요? 잠깐 미뤄두고 두 번째 소식부터 마저 볼게요. 이 두 번째 소식은 미국이 코인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 클래리티법을 통과시키려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은 규칙이 상당히 애매했었죠. 이게 주식 같은 건지 금이나 원유 같은 상품인지 이런 것들이 정해진 게 한 개도 없었거든요. 이걸 명확하게 정리하자라는 법인 거고, 작년 7월 달에 하원을 통과했고 지난달에 상원위원회도 넘었습니다. 한 호주 코인회사 대표는 미국이 이 규칙을 정하면 다른 나라들도 줄줄이 따라올 거다라고 말을 했었고, 마치 도미노처럼 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상이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봤으니까 세 번째까지 보고 나면 그림이 슬슬 맞춰지실 겁니다. 이번 세 번째 소식은 미국이 코인 범죄만 전담하는 수사팀을 새로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인데요. 6월 11일에 두 의원이 같이 법안을 냈고, 원래 코인 범죄를 다루는 팀이 작년에 해체가 됐는데 그 빈자리를 다시 채우겠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작년 한 해 코인 도난 피해가 우리 돈으로 약 15조 원 규모였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상황이죠. 여기까지가 표면이고요. 그럼 이제부터 진짜 질문, 이 셋이 따로 노는 뉴스인 건지 아니면 하나로 이어지는 이야기인 건지, 이 첫 번째 소식부터 한 겹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BDC, 그러니까 정부가 만드는 디지털 달러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사실 리플한테는 핵심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돈을 빠르게 바꿔가지고 보내주는 중간다리 역할인데, 한국 돈을 다른 나라로 보낼 때 중간에서 빠르게 연결해주는 그런 중간다리를 뜻합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 정부가 전 세계로 순식간에 보낼 수 있는 디지털 달러를 직접 만들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다리가 굳이 필요 없어졌을 수도 있겠죠. 즉 정부의 디지털 달러는 리플의 밥그릇을 위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상대였다는 거고, 그게 최소 5년 동안 안 나오기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법안에는 예외가 하나 있었죠. 정부가 만드는 디지털 달러는 막되 민간이 만든 달러에 묶인 디지털 돈은 허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달러 가치에 딱 맞춰서 가격이 거의 안 흔들리게 만든 디지털 돈이고, 근데 리플은 이미 이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드리자면요. 정부가 비워둔 자리, 그 자리에 필요한 두 가지를 리플이 전부 다 들고 있는 셈이고, 이렇게 첫 번째 조각이 풀렸는데요. 그럼 두 번째 조각, 도미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플은 사실 미국 코인이 아니죠. 전 세계 은행들한테 송금 기술을 파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동안 많은 은행들이 망설여 왔어요. 규칙이 불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 도입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발을 못 들였다는 거죠. 근데 미국의 규칙을 딱 정하고 다른 나라들이 그걸 따라오기 시작한다. 어떻게 될까요? 이 그동안 머뭇거리던 은행들이 움직일 만한 명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도미노 효과라는 거는 단순한 분위기가 아니라 리플이 해외에서 영업할 만한 길이 한꺼번에 열린다는 뜻에 가깝겠고,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조각이 모였습니다. 근데 가장 와닿지 않던 세 번째 조각에 사실 가장 묵직한 게 숨어 있었는데요. 코인 범죄 수사팀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솔직히 이건 범죄 잡는 거랑 내 리플이랑 무슨 상관이냐 싶으실 텐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미국이 이제 범죄 잡는 일과 시장 규칙 정하는 일을 따로따로 떼어내기 시작했다는 신호인데요. 그동안 코인 업계가 가장 힘들어했던 게 뭔지 아시나요? 규칙은 안 알려주면서 일단 잡아서 벌부터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리플이 바로 그 방식에 5년을 시달렸었고, 미국 증권당국이 리플을 걸고 넘어지면서 기나긴 소송을 벌여왔었거든요. 그 소송이 작년에야 마무리됐었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범죄는 범죄대로 전담팀이 잡으면서요. 시장은 시장대로 규칙을 준다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리플을 괴롭히던 그 방식들이 제도적으로 정리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여기서 이 수사팀 법안은 아직까지 통과된 법은 아닙니다. 이제 막 발의된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뭐가 바뀐다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서 보는 게 맞겠고, 앞서 봤던 디지털 달러 금지 조항도 클래리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했거나 위원회를 넘었을 뿐이지 최종 통과까지는 아직까지 갈 길이 남아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확인이 됐고 그 이상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세 가지 조각을 한자리에 놓아드려보자면은 여기서 조금 소름이 돋는데요. 이 정부의 디지털 달러가 막히면서 리플의 경쟁자가 사라져버렸죠. 규칙이 정해지면서 해외로 가는 길들이 열리고 있죠.
그리고 리플을 괴롭히던 단속 방식이 정리되고 있죠. 이 세 가지가 전부 같은 한 달 안에 움직였다라는 거고 누가 짜고 친 음모란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이 디지털 돈을 어떻게 다룰지 이 큰 방향성을 잡아가는 흐름 속에서 그 조각 하나하나가 공교롭게도 리플이 받던 위협을 하나씩 걷어내고 있다는 거죠. 따로따로 보면 평범한 뉴스 3개가 모아놓으니까 같은 그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렇게 토대가 단단해지는데 가격은 왜 상승하지 못했을까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리플은 매달 묶어둔 금고에서 코인을 일정량 풀고 있죠. 시장에 새로운 물량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뜻인 건데 2024년부터 저렴하게 모아둔 사람들이 지금 가격에서 차익을 챙길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 전체가 그날그날 큰 흐름에 같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나와도 파는 힘이 더 강하면 가격은 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해외 매체 측에서는 강세 신호는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데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제목을 달기도 했었고 지금 리플 XRP 시가총액이 우리 돈으로 100조 원 규모인데요. 이 정도 덩치는 호재 하나로 단숨에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토대가 먼저 단단해지고 가격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따라오는 형태입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지금 빠지는 이유들이 대부분 일시적인 수급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규칙이 정해지고 위협이 거치는 거는 한번 자리 잡으면 잘 바뀌지 않는 변화거든요. 그래서 클래리티법이 실제로 상원까지 통과되고 코인을 담는 투자 상품으로 돈이 꾸준히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게 방아쇠가 될 가능성이 있겠고 그래서 결국에 이번 주 3가지 소식은 따로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요. 모아놓고 보면 리플이 받던 위협이 하나씩 거치는 같은 그림이었다는 겁니다. 다만 토대가 강해진 것과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일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단단해진 토대 위에서 진짜 방아쇠가 될 클래리티법, 과연 상원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그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아무 계획 없이 보유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시장은 과거랑 달라졌습니다. 이 건강한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요. 단기 고점에서는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또 단기 저점에서는 분할 매수를 활용하는 대응들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장기 투자라는 이름으로서 방치만 하다 보면은 결국에 기나긴 하락장에 대해서 버티지 못하고 가장 힘든 구간에서 포기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적당히 상승했을 때는 일부 매도도 하시면서 충분히 내려왔을 때 이때는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수량과 비중을 늘려갈 줄 아는 거 훨씬 건강한 장기 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리플 정보방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에 대해서 강조드리는 이유들 결국에 상승했을 때 팔아야지 시장이 지루하지 않고 재밌어지실 거고요. 갑자기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한다거나 또 그때 조금 팔아가지고 다행이다. 이런 건강한 투자 심리로 컨트롤 자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겠습니다. 장기 투자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요. 기다림이 아니라 오히려 관리할 줄 아는 태도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3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